제대로 못 씹으니까 사람이 이제 체중도 줄고 스트레스 쌓이고 제대로 못 먹으니까 뭐 음식물 섭취하는 거라든지 이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불편했죠. 당신의 치아 건강 점수는 몇 점입니까? 치아는 인체의 다른 조직과는 달리 한 번 손상되면 자연 재생이 불가능한데요. 아무리 바빠도 소홀할 수 없죠. 구강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40% 이상이 치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화기관의 첫 번째 단계로서 저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고요. 입술하고 혀하고 같이 발음을 잘 되게 하는 기능과 역할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데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보철물의 위치가 역학적으로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해야지 식사도 잘 하실 수도 있고요. 관리를 용이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적인 측면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든지 염증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수술도 제대로 된 위치에 식립이 돼야 보철도 알맞게 올라가지만 수술과 보철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즐거움을 전하는 치아 건강은 오복 중의 하나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만큼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빠진 치아가 있는데 사는 게 바빠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미루어 왔나요? 행복한 노년, 치아 건강에 해답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송원욱 원장. 임플란트 오래 쓰려면 사후 관리가 핵심. 치과 보철과 전문의 진승미 원장.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 노화의 흔적이 나타나지요. 그중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치아 건강인데요. 치아는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게 불편하니까 사실 일상 컨디션이라 그래야 되나, 먹을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 계속 좀 일상의 리듬마저 좀 떨어뜨리고. 사람이 누리는 행복 중 하나가 바로 먹는 즐거움이죠. 근데 치아가 좋지 않으면 당장 식사부터 불편해지잖아요. 김현수 씨는 지난 8월부터 치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상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치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민감하고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치료 후에는 엄청 밝으시고 일단 그런 좀 불편한 모습이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자, 잠시 후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도시락을 꺼냅니다.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게 부드럽고 무른 음식 위주로 먹고 있네요. 지금은 아직 약간 통증이 있긴 한데 치료만 끝나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실한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이렇게 먹을 때마다 좀 밥 먹는 게 좀 기다려지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치료 중이지만 훨씬 밥 먹는 자체가 훨씬 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란 말이 있죠. 예전에는 이가 아파서 식사 시간이 돌아오는 게 괴로웠다면 지금은 오히려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데요. 김현수 씨는 치아가 선천적으로 약했던 탓에 8년간 틀니를 착용해 왔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가 더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상악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오래 사용하셔서 치조골도 많이 흡수된 상태였고 앞꿈도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치아가 있긴 있었는데 기존 치아 그리고 수복물 하방으로 2차 충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상악과 마찬가지로 치조골도 많이 흡수된 상태였고 또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치아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틀니를 사용해서 잇몸이 주저앉은 상황.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는 제거하고
먼저 뼈를 이식한 뒤에 재수술에 들어갔는데요. 일상으로 회복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전복회를 좀 아삭아삭, 사각사각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약간 제가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갈비나 이런 것도 좀 먹어보고 싶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설레임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아직은 적응 단계라 일반식은 할 수 없지만 10년 가까이 잃어버렸던 입맛을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기도 한 4달, 5달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붙으면 여기 밑에처럼 그 임시 치아 그렇게 좀 만들고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주기적인 관리와 전신 건강에 따라 좌우됩니다. 일단 양치를 할 때 피가 많이 난다든지 이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양치를 자주 하고 여러 번 해도 입냄새가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치과를 꼭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벼운 증상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잇몸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김현수 씨.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은 수술 부위, 식립 개수의 차이 등으로 환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위에 잇몸 모양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수술하고 한 4개월 정도 또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동안 지금 기존 만들어뒀던 임시틀리 사용하기에 좀 변형이 많아서 새로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 저번에 본 뜨고 다시 저번에 만들었던 임시치아 아래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임시치아에 맞춰가지고 틀리 좀 배열해왔거든요.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인공치근, 또 치아의 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대주, 그리고 치아의 머리에 해당하는 보철, 이렇게 3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원장님,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틀리처럼 잇몸 부분에서 힘을 받아서 식사를 가능하게끔 하는 건데요. 심어놓은 임플란트 부분에 힘이 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틀니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뼈랑 융합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임플란트에 힘을 줄 수 있는 임시 치아를 착용해서 또 적응 기간을 가지실 계획입니다. 색과 모양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요. 그동안 환하게 웃는 걸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치료를 통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웃을 때 앞니 살짝 좀 보이게, 크게 안 웃어도 살짝 힘 빼고 있어도 어느 정도 좀 보이게 해가지고 이걸로 하나 더 다시 만들어 올게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다가 이제 시기 되면 위에도 본 떠가지고 밑에처럼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거 아닌 임시 치아 들어갈 거거든요. 치수술로 이렇게 임플란트 한국과 잇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치아는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손실되기도 하고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상실되기도 하죠. 하지만 치아가 빠진 채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는 치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임플란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빠진 게 고점에서 하나 빠졌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그래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미적미적 되다 보니까 그 주위 치아가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더만은 뭐 안 좋은 치아들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 여러 개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니까 뭐 뒤에 가서는 이제 뭐 김치도 뭐 찝을 정도고 여러 되니까 할 수 없이 답답해가지고 왔습니다. 치아가 언제 빠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랜 기간 방치해왔다는 김성학 씨.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치아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치료가 늦어질 경우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치아들도 충치가 너무 심해서 살려서 쓰더라도 그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뽑아야 되는 치아들을 뽑고 전체 임플란트를 계획했고요. 그나마 살려 쓸 수 있는 치아는 아래쪽에 송곳니 2개
정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브릿지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습니다. 2년 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건강하게 유지 중입니다. 무엇보다 임플란트는 사후 관리가 핵심인데요. 관리를 철저히 하면 오래 사용 가능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플란트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에 이제 최종 치아 들어가고 실수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단단한 치아로 바꿨는데. 난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좋네요. 오늘 입안의 교합 상태랑 이런 거 보고 혹시 조정 필요한 데 있으면 좀 조정할 거고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인공치아라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치아처럼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처음 봤을 때 비교하면 엄청 예뻐졌다, 그죠? 그때 다행히 뭐 잇몸병보다는 충치 때문에 이렇게 막 망가진 거라서 언님이 관리만 잘하면 잇몸은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간 칫솔 이렇게 관리하면은 건강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환자 맞춤형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하는데요. 임플란트로 노년의 자신감을 얻은 김성학 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발음 새는 것도 없어지고요. 그러면 일단 왜든지 그게 되니까 막 이빨이 이래 빠지고 이랬을 때는 사람 앞에 얼굴 드러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생활의 질이 좀 나아지는 셈이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상당수는 고령자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모양도 바뀌잖아요. 치아도 역시 노화에 접어듭니다. 밥 먹는 게 힘들지. 뭐 씹고 하니까. 아무리 세례해가지고 오래되다가 보니까 이빨을 또 빼게 되고 자꾸 그래. 나도 몇 번째 해였어요, 이빨을. 지난 5월 병원을 처음 찾았다는 그녀의 곁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했는데요. 잇몸의 이가 그러니까 이제 뼈가 이제 다 녹아 내려 가지고 이식이 이제 잘 안 된다 해서 알아보던 결과 일로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선 가능하다 했고요.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데 임플란트 시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환자분 그동안 당뇨 수치는 조절 잘 하고 내원하셨죠? 약을 갖다가 뭐 중단 안 해도 된다 하던데. 그럼 오늘 안 끊고 오신 거예요? 오늘 먹었어. 드시고 오셨어요? 그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희 병원에서 드신 약 먹고는 뭐 문제되는 건 없으셨죠? 그런 건 없어. 없으셨고 그러면 됐어요. 근데 약 딱 한 가지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를 조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출혈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아니면 통증이 더 심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감염 때문에 그 수술은 실패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혈압이 잘 조절되고 당뇨도 잘 조절이 된다면, 그리고 의료진과 잘 협의를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한다면 전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더라도 혈당치가 높지 않거나 꾸준한 관리를 통한 당뇨 수치가 안정적인 상태라면 임플란트 치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정밀 검사를 통해 시술을 계획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뼈의 두께와 길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이제 장기간 사용한 경우였고 당뇨도 있으셨기 때문에 치조골이 많이 흡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먼저 진행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당뇨 환자의 경우 기술력과 더불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구강과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뼈 이식도 잘 자기 뼈랑 잘 붙어 있고 잇몸도 거의 다 나왔거든요. 양쪽으로 전체 임플란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뼈도 잘 돼 있고 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환자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 수술이 이루어졌는데요. 혈당 조절, 또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서 수술은 가급적 오전 시간에 진행합니다. 중간중간에 혹시나 불편함은 없는지도 확인하는데요. 괜찮으세요? 지금 아픈 거 있으세요? 아프진 않으세요? 입술이 당겨서 여기 당겨서 뒤쪽이라서 조금만 같이 좀 해볼게요. 네, 환자의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이 상처 치유 능력이 떨어지는 당뇨병 환자에겐 최소한의 잇몸 절개를 통해 출혈을 감소시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무리됐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잇몸이 아물고 나면 틀니 말고 밑에처럼 이제 붙여서 고정성으로 하는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틀니 쓰시는 것보다 훨씬 식사하시기도 편할 거고 괜찮아지실 거예요.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젊음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사는지가 더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놀러도 다니고 외국도 뭐 놀러 갔다 오고 돈도 좀 쓰고 다니고 해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빨이 요새 이제 서나 뭐 좀 이리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야문 것도 좀 먹고. 네. 외모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건강한 치아로 먹는 즐거움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죠. 마지막으로 아드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이제 이빨도 많이 했는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최용환 씨는 20대 때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사고로 앞니 2개가 부러졌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이 찾아와 임플란트 시술을 했습니다. 스스로 관리를 꼼꼼히 한다곤 했지만 놓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임플란트 하고 난 뒤에 한 5년 정도 쓰니까 이게 흔들림이 오더라고요. 흔들림이 와가지고 저는 이게 치료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임플란트는 흔들리면 치료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임플란트를 다시 한 거죠. 임플란트 수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 불편을 느낍니다. 통증의 신호는 이미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왼쪽에 임플란트 끝까지 염증이 차 있던 그 부분도 임플란트를 다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앞니 같은 경우도 주변에 남아있는 뼈 부분에 추가 식립을 계획했고요. 임플란트가 빠졌던 그 부위에는 뼈가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구강외과 원장님께서 고난이도 뼈이식 수술을 먼저 시행하면서 식립을 잘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는 제거하고 뼈 이식을 진행 후 재식립했습니다. 이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치아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를 점검하고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떠다니는 게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로 양도 많지 않으신 편이고 평소 관리도 잘하고 계셔가지고 상태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임플란트의 수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관리 수칙만 잘 지키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좋네요. 딱딱딱 한번 지글지글 해보시고 크게 걸리는 부분 없으시죠? 혹시나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조금 뭐 피가 난다거나 하면 관리하는 날 아니어도 오세요. 그리고 우리 구멍 떼어 놓은 거 있죠? 이것도 음식물 좀 끼이는 느낌 드시면 오세요. 임플란트 관리 방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철물과 잇몸 사이 틈인데요.
가늘고 부드러운 치간 칫솔을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사용 중에는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어서 혈액순환까지도 돕는데요. 치아 사이에 세균은 줄고 와우, 입안이 깔끔해지고 개운해졌습니다. 치아와 다르게 어느 정도 염증이 진행이 돼도 사실 큰 통증이 없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염증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관리하는 법을 정확히 습득하시고 세균들이 머물지 않게 관리를 해서 임플란트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최영원 씨가 운영 중인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찾았는데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행복은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죠. 이를 증명하듯이 수술 후 그의 표정은 더없이 밝아졌습니다. 뭐 음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그것도 이제 치아가 부실하면 먹고 싶어도 못 먹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하고 난 뒤에 치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씹고 뜯고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면 기력도 쇠퇴한다고 하잖아요. 환하게 웃는 최영원 씨의 모습에 가족들도 한결 마음이 놓인다는데요. 전에는 식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드셔가지고 힘드셨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잘 드시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정의 행복은 온 가족의 건강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치아 건강 관리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이빨 관리도 잘 하고 음식도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삽시다. 당신이 다 내가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다 내조한 덕분입니다. 그 치료도 잘 받고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는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네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식사 후 바로 양치질에 나선 최용환 씨. 앞으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식사 후 반드시 양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치아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요즘은 양치만 하는 게 아니고 치간 칫솔을 아주 자주 이용하죠. 아름다움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좋지 않은 치아를 그냥 방치해둘 수만은 없는데요. 임플란트는 노년의 구강 건강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환자분들이 자신의 전신 질환 때문에 좀 치과 치료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임플란트를 하고 났을 때 통증이나 출혈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를 좀 어려워하시고 치과에 오시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구강 상태도 더 악화가 되고 치료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료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협조가 잘 된다면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꼭 내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치과를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막연한 좀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처에 이제 작은 치과라도 주치 선생님을 만드셔서 오랜 기간 동안 좀 정기 검진하면서 내 치아를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를 쭉 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치아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